네, 한 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그래도 새 학기, 새 학년, 새 부서 3월이 돼야 비로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 출발하는 느낌이 듭니다. 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자, 물론 3월도 벌써 열 하루째입니다만 제 3월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정의 가족분들은 다 아실 테고 어쨌든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 섰더니 뭔가 새로운 마음도 들고 아무튼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 말고 또 새로 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국회입니다. 올해 첫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올해 들어 공방과 공전만 거듭해왔던 국회, 오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각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 속에 나를 가두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원을 그려야 합니다. 나와 내 편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통합의 원을 그려나갑시다. 자, 홍영표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유한국당, 모레는 또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은 열었는데 사실 불안합니다. 선거제 개편부터 이른바 개혁입법, 또 그에 따른 패스트트랙 공방, 거기에 곧 있을 인사청문회까지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우선 여야 입장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건 선거제 개혁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야 4당, 그러니까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아예 새로운 선거제 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입니다. 의원 정수 10%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례대표제 아예 없애자, 국회의원 정수도 10% 축소하자 이겁니다. 그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논의해왔던 방안과 사실상 정반대의 내용인 거죠. 여야 4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동안 선거제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야 3당, 오늘 오전 조찬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조찬 이후 각 당 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아니라 개혁을 회방놓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약속 파기 행위를 덮으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에 대한 무지입니다. 헌법 41조 3항 비례대표제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사항입니다. 비례대표제는요. 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대표 스스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의 입지를 다진 장본인입니다.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 진입을 봉쇄하자는 것은 무슨 놀부심보입니까?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 입법안을 일괄적으로 패스트트랙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과 야 3당의 선거제 개혁 공조 성사될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의원 총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죠. 사실상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거제 개혁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갈등의 불씨, 각종 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 차입니다. 일단 수개월째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유치원 3법,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곧 시작될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관련 각종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오랜만에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TMI 소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어제 낮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케냐 나이로비로 가던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ለሕዝብ ይፋ የሚደረግ ሲሆን እስካሁን በደረሰን መረጃ በስፍራውም ተገኝተን ለማየት ሞከርነው በሕይወት የተረፈ ሰው ያለ አይመስልም። 자,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세계 각국은 이 추모 또 메시지와 함께 추락한 여객기의 기종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보잉사의 737 맥스 8이라는 기종입니다. 문제는 이 기종이 지난해 10월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서 189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겁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기종이 잇따라 추락 사고를 내자 기종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락했다는 공통점까지 갖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측은 이륙 직후부터 조종사가 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It had difficulties and it was lost from radar. It was disappeared. And I just came from the site where the accident took place. 자, 이 보잉사의 737 맥스 시리즈 얼마 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에 베트남 항공사가 구매하기로 했던 기종이기도 합니다.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각국 항공사와 정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아예 해당 기종의 운항을 어제부터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당 기종 여객기 2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종을 운영 중인 항공사에 감독관을 보내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